안녕하십니까. 행스터 4주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지난 프레젠테이션을 한 챕터로 요약하여 이번 주 진행한 조사 내용을 위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요약 후 엑스트라오디너리가 앞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런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매장에 대한 리서치에 대해 말씀드리고 오프라인 매장이 어째서 중요한지 그리고 엑스트라오디너리가 매장 런칭에 있어서 어떤 차별성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챕터 지난주 요약입니다. 현 시장과 소비자 그리고 엑스트라오디너리에 대한 분석 위주로 담았습니다. 먼저 팬데믹 이후의 패션 시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 빈도가 증가하며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이 급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온라인 쇼핑 경험에 대한 기대도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광고보단 소비자 경험에 따른 개인 맞춤 광고를 선호한 것으로 보여졌으며 판매 목적의 매장은 모두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오프라인 매장은 판매의 목적보다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연령대별 소비 성향과 형태는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었는지 알아봤습니다. 1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할인과 혜택을 중시하며 오프라인 매장 방문 비율이 높았고 2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패션 스타일에서 개성을 중시하며 가격 지향 수준과 사회 지위 지향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유행에 가장 민감하며 주로 온라인 구매 형태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30대는 개성을 중시하기보다는 다른 연령대보다 무난한 패션을 가장 즐겨 입고 세일 지향 수준이 높았습니다. 지난주 차트를 짧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유행 추종 수준은 나이를 기준으로 비교해봤을 때 개성 중시형과 무난 패션형으로 나눠지는데 본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성향은 20대가 가장 강했고 반대로 무난한 패션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연령대는 30대로 나타났습니다. 알뜰 구매를 선호하는 나이대는 평균적으로 10대가 가장 높았고 세부적으로는 남성은 20대, 여성은 10대 순으로 높았습니다. 가격 지향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20대가 가장 높았고 세부적으로는 남성은 30대, 여성은 20대 순으로 높았습니다. 세일을 지향하는 수준은 전체 평균은 30대가 가장 높았고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남성은 30대, 여성은 20대 순으로 높았습니다. 해당 제품이나 브랜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연령대는 평균적으로 20대가 가장 높았고 세부적으로도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구매 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찾은 뒤 결정하는 수준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 평균은 20대가 가장 높았고 세부적으로도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매장에 대한 조사입니다. 소비자가 옷을 구매하는 데 선호하는 방법에 대한 조사로 브랜드 매장에 직접 방문하는 정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수치는 전체적으로 낮은 편으로 평균적으로 30%도 미치지 못했고 남녀 모두 1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아울렛 매장에 직접 방문하는 정도는 평균적으로 25%도 미치지 못해 전체적으로 낮은 편을 기록했고 아울렛 방문 선호도는 남녀 모두 3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형태에 대한 조사입니다. 온라인 구매 정도는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그중 20대가 가장 높았으며 세부적으로도 남녀 모두 2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봤을 때 온라인으로 옷을 구매하는 방법이 편리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전체 항목에서 단 한 건만이 다른 항목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자 20대에서는 가격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일 많이 나타났습니다. 엑스트라오디너리 매장 분석입니다. 엑스트라오디너리는 비판적 사고방식에서 태어난 스트릿 브랜드이며 평범한 곳에서 영감을 얻고 비범한 곳에서 평범함을 찾아 시각적 메시지를 의류에 담아 전개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요소를 브랜드에 녹여 재미와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디테일을 가진 옷을 만듭니다. 엑스트라오디너리 대표님과의 인터뷰에서 신규 매장 런칭에 대한 계획을 전해 듣고 오프라인 매장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브랜드 스토리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제품별 조닝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브랜드 비전에 맞는 새로운 경험 요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챕터 매장 리서치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어째서 중요한지, 또 소비자에게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매장은 어디인지, 패션업계가 요식업을 건드린 이유와 스파이더 차트를 통한 분석과 경쟁사 선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형 매장은 소비자가 최상의 쇼핑을 경험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경험하는 소비 방식입니다. 브랜드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공간 속 콘텐츠로 나타내므로 고객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의미 있고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소비자 실험 결과 동일한 시간 기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상품 선택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쇼핑 경험을 온라인에서는 일종의 정신노동으로 인식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체험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온라인 포 오프라인은 온라인에서 축적한 기업의 데이터를 상품 조달, 큐레이션 등에 적용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브랜드는 지속적으로 소비자 경험을 확대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젠틀몬스터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 1층에 제품을 두지 않으며 오직 고객들의 흥미를 계속해서 끌 수 있는 디스플레이와 비주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여준다며 예시를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컨셉트이며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 강력한 컨텐츠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싶을 만큼 유니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속도를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제공하는 경험이 그들에겐 이미 흥미가 식어버린 과거의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경험은 어째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을까요? 저희는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고객 경험이 매장 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실린 논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소비자는 평균 쇼핑의 결과에서 느끼는 가치보다 쇼핑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각적 경험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소비자 개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소매점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체험형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소비자들의 다양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검증표는 신뢰성 검증을 위한 표로 실시한 설문에서 고유값 1을 기준으로 고유값에 가까울수록 정확도와 요인 분석으로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즐거움 항목이 0.897로 경험이 매장 내 미치는 영향의 요인으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고객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유쾌함과 좋음 같은 긍정적 정도를 나타냅니다. 매장에서 쇼핑을 하는 동안 고객이 경험하는 오감과 다양한 행복한 감정들이 매장 내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가설의 지표가 가장 신뢰성이 높았습니다.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매장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CDG 브랜드는 사무용 의자를 판매하는 브랜드로 매장의 컨셉은 사무실 공간입니다. 제공되는 체험 내용은 매장에서 실제 사용자의 환경과 비슷하게 사무 공간을 형성하고 태블릿과 노트북을 설치하여 작업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의자를 테스트해 볼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맞는 제품을 제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DG에서 제공하는 감각적 경험은 시각과 촉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이키 서울입니다. 나이키 서울은 주로 커스텀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매장의 컨셉은 도심 속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공되는 체험은 특별한 프린트, 패치로 제품 커스텀이 가능하고 디지털 아트리움 스크린을 통해 서울의 스포츠 맥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사이드 트랙이 신발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상세 설명을 제공합니다. 매장에서 제공되는 감각적 경험은 시각과 촉각으로 뽑았습니다. 나이키 스타일입니다. 나이키 스타일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커스텀 제품이며 매장의 컨셉은 커스텀 체험입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지털 체험 공간과 나만의 방식으로 커스텀한 제품, 스니커즈 라운지에서 여러 스니커즈와 국내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이키 스타일에서 제공하는 감각적 경험은 시각과 촉각, 감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룰루레몬입니다. 룰루레몬은 요가복과 요가 강의를 판매하는 매장이며 매장의 컨셉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소비자들은 이곳에서 요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직원들은 모두 요가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옷을 추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가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요가 강의를 주최해 함께 요가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룰루레몬의 감각적 경험은 감성으로 뽑았습니다. 다음은 LG금성 오락실입니다. 판매하는 상품은 굿즈 상품과 식음료이며 매장의 컨셉은 오락실입니다. 제공되는 체험 내용은 오락실에서의 게임을 통해 LG QLED TV를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한 우주 컨셉의 공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마트24와 협업하여 식음료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감각적 경험으로는 시각과 청각, 미각, 그리고 감성을 뽑았습니다. 아더스페이스 3.0입니다. 판매하는 상품은 브랜드 제품이고 매장의 컨셉은 우주 공간입니다. 컨셉을 우주로 두고 곳곳에 조형물 등을 배치하여 전시를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텍스타일 북을 두어 옷에 사용된 원단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컨셉론을 마련하여 색다른 경험을 줍니다. 아더스페이스의 감각적 경험은 시각, 청각, 미각, 촉각을 뽑았습니다. 다음은 페남입니다. 판매하는 상품은 의류 및 잡화이며 매장의 컨셉은 항공사입니다. 미국의 항공사 팬 아메리카 월드 항공의 모티브로 제작된 헤리티지 브랜드 페남은 최초의 세계 여행을 선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여 일상 여행의 경험을 라이프 전반으로 아우러내고자 했습니다. 매장에서는 여행용품과 같은 제품도 구매할 수 있으며 설치된 창에서는 비행기 비행 모습이 연출됩니다. 감각적 경험으로는 시각을 뽑았습니다. 아페스입니다. 판매하는 상품은 카페 및 베이커리와 굿즈 상품이며 매장의 컨셉은 오픈형 카페입니다. 아페스의 브랜드 스토리가 담긴 공간과 메뉴, 오직 카페 아페스 매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굿즈는 기본에 충실하지만 지루하지 않은 아페스만의 독자적인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제공되는 감각적 경험은 시각과 미각 등이 있습니다. 젠틀몬스터 하우스 도산의 누데이크입니다.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젠틀몬스터 제품 및 전시입니다. 매장의 컨셉은 전시형 카페이며 하우스 도산 지하 1층에 위치한 누데이크는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디저트를 시각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공간 중앙에 설치된 미술품과 공간 곳곳의 전시작품들은 시각과 청각 경험을 제공하며 전시 공간의 컨셉은 현대인의 고정적 개념과 잔상을 바꾸기 위해 기능과 효율을 포기하고 새로운 감정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은 매점 키츠네입니다. 판매하는 상품은 식음료와 의류 상품이며 매장의 컨셉은 쇼핑 공간과 카페의 결합입니다. 카페로 들어가는 입구의 긴 대나무길이 확실한 공간 분리의 역할을 하며 그 속에서도 야외 공간과 실내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매점 키츠네를 나타내는 여우 모양의 비스킷은 귀여운 시각 경험을 제공하고 매점 키츠네 매장 1층에서 패션 제품 외에도 머그컵이나 접시 등 테이블웨어 굿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루이비통 매종 서울입니다. 판매하는 상품은 가방 및 자사 제품이며 매장의 컨셉은 전시예술관, 프라이빗 살롱입니다.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총 5개의 층으로 구성된 매종 서울은 상부가 루버 형식의 유리 판넬들이 어우러지면서 채광을 극대화했습니다. 지하는 남성 컬렉션, 1층과 2층에는 의류, 가죽 제품, 액세서리 등, 그리고 3층에서는 예약제를 통한 프라이빗 살롱 공간으로 맞춤형 쇼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구찌 오스테리아입니다. 판매하는 상품은 음식을 제공하며 매장의 컨셉은 컨템포러리 레스토랑입니다. 내면의 감각을 자극하는 새롭고 품격 있는 미식을 제공하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시대적 요소와 구찌의 미해하기에 왔나 다채로운 조화를 이룹니다. 감각적 경험으로는 시각과 미각을 뽑았습니다. 패션업계가 요식업까지 범위를 넓혀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형태는 주로 명품 브랜드에서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명품 업체가 식음료 업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판매 제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감각적 경험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호감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명품이 아닌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젠틀몬스터의 누데이크를 시작으로 아르켓 한국 두 번째 매장 아더에러의 텅플래닛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장 한쪽의 유명 커피, 베이커리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수준이 아닌 브랜드의 정체성이 담긴 메뉴를 직접 개발하고 공간을 구성해 사업을 확장하는 형식입니다. 이는 브랜드의 가능성을 패션에 제한하지 않고 라이프 스타일까지 팔겠다는 전략이 깔린 행보입니다. 스파이더 차트를 통한 비교 분석을 하기 전 감각을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을지 리서치해보았습니다. 최근 과학 분야에서 다양한 감각적 자극, 즉 인간의 인지적, 정서적, 기호적 반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감각 검사 기법을 활용하여 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학계와 산업계 모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신 검사 기법 및 그에 따른 통계 분석법에 대한 관심은 높은 데 비하여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어떻게 인간이 감지하고 인지하여 반응을 산출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 부분은 국내 감각평가 관련 이론서에서도 간략히 다루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강의 역시 평가 방법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스파이더 차트를 통한 비교 분석입니다. 시디즈와 나이키 서울, 나이키 스타일은 상대적으로 작은 차트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즌은 촉각 경험이 가장 뛰어나게 나타났고 나이키 서울은 시각과 미각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나이키 스타일은 시각과 감성 비중이 높았습니다. 아더스페이스와 LG 금성오락실은 굉장히 큰 영역을 가진 차트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시각과 청각 등이 아주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두 차트 모두 후각 영역은 수치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룰루레몬은 감성에 특화된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남은 시각 영역에 특화된 모양을 보이고 있으며 아페세와 메종 키친에는 놀랍게도 거의 흡사한 모양의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이비통 메종 서울과 구찌 오스테리아 젠틀몬스터의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루이비통 메종 서울과 구찌 오스테리아는 미각 쪽에 특화된 차트 모양을 보이고 있으며 루이비통의 시각 수치가 조금 더 높은 이유는 인테리어와 건물 건축에 있어서 시각 요소를 더욱 많이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젠틀몬스터는 미각뿐만 아니라 시각 파트 또한 높게 끌어올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2개 매장의 스파이더 차트를 겹쳐보았을 때 대부분의 매장이 시각과 미각을 위주로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청각과 촉각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감성과 후각을 자극하는 요소는 대부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매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스파이더 차트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한 핵심 경쟁사는 아더에러입니다. 핵심 경쟁사 아더에러는 12개의 매장 중 가장 많은 감각의 경험을 제공하는 매장으로 시각, 청각, 미각, 촉각의 경험은 정서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아더에러를 핵심 경쟁사로 선정한 또 다른 이유는 첫 번째로 엑스트라 오디너리의 오프라인 매장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 타겟층의 연령대와 제품의 가격대 또한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매장의 컨셉별 조닝을 통한 디스플레이로 나타냈기 때문에 아더에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기 파트입니다. 경험형 매장이 중요한 이유와 엑스트라 오디너리가 가져야 할 차별성, 매장 조닝 및 컨셉 아이디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경험형 매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험형 매장은 말 그대로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겪어보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오프라인 매장 형태입니다. 경험형 매장은 뷰티와 패션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달리 브랜드에 대한 체험을 강화하고 매장 체류 시간을 늘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간 경험형 매장은 SNS상에서 2030 젊은 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며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포토존, 작품 제작 공간, 휴식 공간, 교육 프로그램 등 매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SNS에 인증샷을 남기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브랜드 충성 고객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도 충성 고객으로 만들며 긍정적인 마케팅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엑스트라오디너리가 가져야 할 차별성은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마케팅 구루로 뽑히는 세스 고디는 제품이 아니라 고객 경험을 팔라는 조언을 합니다. 기존의 마케팅은 대중에게 맞춰져 있었고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마케팅의 목적이었지만 엔데믹 시대에는 이 공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스 고디는 브랜드가 더 이상 불특정 다수가 아닌 로열티가 있는 소수에게 화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갖는 반면 같은 커뮤니티 일원들에게 대해서는 더욱더 신뢰와 친밀감을 느끼는 새로운 집단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이 같은 새로운 집단주의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는 오프라인 스토어들이 매장을 기획할 때 반드시 되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오디너리가 가져야 할 차별성 페이지의 결론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로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브랜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회원 커뮤니티를 만들어 브랜드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감을 높여야 합니다. 차별성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주관적으로 느낀 영역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자랑하고 싶게 하는 컨텐츠가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오픈할 엑스트라오디너리 오프라인 매장의 조닝과 컨셉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먼저 캐리오버 상품의 매장 컨셉 아이디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배터리 슬레이브 클럽은 스마트폰, 태블릿, 랩톱 등 전자기기에 배터리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현대인을 향한 슬로건입니다. 따라서 휴대폰을 끄는 행위를 통해 배터리와 전자제품에서 벗어난 조닝의 경험을 제공하고 서로의 생각과 이야기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클럽의 컨셉과 배터리 슬레이브 클럽의 슬로건 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감각적 경험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애니멀스 조디악 시리즈입니다. 동양의 12간지 동물과 레터링 그리고 스포츠의 조합입니다. 12간지의 특성을 살린 띠별 운세보기 컨텐츠 혹은 그 시즌과 관련된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 부스 그리고 동물과 스포츠의 조합 혹은 스포츠 관련 용품의 디자인 및 조닝 컨셉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비교했던 12개의 스파이더 차트인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매장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후각이었습니다. 엑스트라오디너리에서는 프루스트 효과를 통해 후각 요소를 살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것은 어떨까요? 애니멀스 조디악의 스포츠 컨셉을 더욱 실감나게 하기 위해 잔디를 설치하여 풀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자 하는 컨셉을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후각 요소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행스터는 엑스트라오디너리의 수많은 제품들은 어떻게 그룹핑해야 할까 조금 더 고민해볼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인상 깊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과 효과적인 디스플레이를 고려하여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행스터는 조닝 분석을 위해 11월 21일 월요일 엑스트라오디너리 매장에 직접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매장에 옷이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제품 시리즈별 카테고리 혹은 키워드 등 그룹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4주차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